저는 오늘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맡게 된 덕품의 안승남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한 20년 넘게 IT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세미나를 하면서 조금씩 이게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예전에 세미나나 무슨 행사를 하면은 보통 신청하시는 분의 한 20, 30% 정도 오시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 노쇼가 나쁘다라는 인식이 점점 이게 우리가 인식이 좀 좋아지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참석을 하시고 못 오게 되면 연락하고 문자를 주고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목표는 한 200분 정도 신청하시고 100분 정도 참석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목표를 갖고 했는데 200분이 훌쩍 넘게 한 250분 정도 신청을 하셨고 오늘 이 자리가 한 160석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오시는 거 봐서는 거의 신청한 분들이 많이 참석하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만큼 열심히 발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공존과 가상화 생태계가 저희 오늘 세미나를 쭉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인산 발견 시장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게 브로드컴 덕분에 사실은 혹은 때문에 이 행사가 이루어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그랬으면은 저희는 가상화 사업을 할 엄두도 안 냈고 사실은 할 생각도 별로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오신 분들은 VMware를 대체할 수 있는 가상화 솔루션이 뭐가 있지를 찾지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독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계를 할 때 제일 많이 이제 인용을 하는 게 이제 가트너. 네, 가트너 자료에 의하면은 2023년 VMware 브로드컴이 VMware 인수하기 전에 VMware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95%가 넘는다라고. 사실상 독점이란 완전 독점인 상태였죠. 그만큼 사실은 VMware 자체는 안정적인 솔루션이고 믿을 수 있는 솔루션이고 가성비도 뛰어난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객도 찾고 파트너도 찾고 해서 이런 독점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브로드컴의 구미를 당기는 이 이슈를 끌게 됐고 결국에는 인수를 하게 됐죠. 인수를 하면서 구독자로 라이센스 자체를 바꿨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파탄이 시작이 됐죠. 잘 아시는 것처럼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오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파트너 정책도 많이 바뀌게 되고 가격 정책도 바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이나 파트너가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이 뭐냐를 찾게 돼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변화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정책들이 환경이 많이 바뀌게 됐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구조는 벤더가 있고 총판 혹은 파트너가 이걸 받아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고객사에 제안을 하고 기술 지원을 하고 판매하는 이런 구조가 일반적인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로 혹은 사스나 이렇게 해서 서비스 형태로 많이 비즈니스가 바뀌게 되고 VMware 또한 이 프로세스가 바뀌었죠. VMware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상위 10,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내가 직접 영업하고 직접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과 벤더가 직접 컨택해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고 파트너도 작년 말 기준으로 아마 수백 개 있는 파트너에서 한 열 몇 개로 확 줄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언뜻 보면은 고객 기준에서 봤을 때 저번에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사니까 가격도 좀 저렴하게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가격은 엄청 뛰었고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파트너는 없어져 버려요. 이제 생태계가 돼 버렸죠.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공존이나 가상화 생태계, 공존의 가상화 생태계는 사실은 이 프로세스를 복원하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얼핏 보면은 직접 구매하고 판매하고 기술전을 받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기업들을 벤더가 다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사실은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돈이 돼야지 엔지니어를 육성하고 이 프로세스를 만들고 운영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VMware나 가상화 사업을 하면서 돈이 돼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리적인 가격과 라이센스 정책을 가지고 파트너에게 납품을 하고 파트너가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어서 엔지니어를 육성하고 고객한테 제안해서 안정적으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이 프로세스가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공존이고 올바른 가상화 생태계고 이렇게 됐을 때 저희뿐만 아니라 파트너나 고객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체계를 좀 지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향을 할 때 그럼 뭘로 체계는 좋은데 뭘로 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남게 되겠죠.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프록스목스는 다 아시죠? 네, 같이 소통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하면은 제 앞에 나온 사람이 좀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저는 사실 세미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게 크게 이렇게 떨리거나 막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뒤에 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우왕청청한 거 보신 분들도 있고 좀 떨릴 수도 있으니까 호응도 좀 해주시고 박수도 좀 잘 쳐주시고 답변도 잘 하시고 이따 할 때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프록스목스를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상 유일한 대안입니다. 글로벌하게 프록스목스만큼 안정적으로 기술 발전을 해왔고 실제로 고객사에서나 파트너들이 많이 사용하는 솔루션들이 없고요. VM의 대체 솔루션을 찾는 거는 우리나라뿐만의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한 이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2배에서 뭐 분기, 반기 단위로 2배씩 계속 성장을 프록스목스는 하고 있고 실제로 서드파티 솔루션, 뭐 백업 솔루션이나 뭐 기타 등등의 솔루션이나 하드웨어 벤더들 그리고 작년 말쯤 중반쯤에는 엔비디아가 vGPU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하이퍼바이저로 프록스목스를 레퍼런스를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만큼 글로벌하게 인정을 받는 가상화 솔루션 하이퍼바이저는 프록스목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비즈니스 체계에 맞춰서 저희가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제안을 드릴 수 있는 솔루션, 가상화 솔루션은 프록스목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할 때 이제 이슈가 좀 생겼습니다. 이 프록스목스는 오픈소스예요. 저희가 한 반년에서 1년 가까이 프록스목스로 2024년 3년 말부터 4년 초 사이에 비즈니스를 해보니 프록스목스는 엄청 좋은 솔루션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완성도가 상당하고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됐고 저희가 실제로 납품을 하고 고객사 POC도 하고 해봤을 때 검증된 솔루션이에요. 근데 이제 명이 있으면 암이 있는 것처럼 프록스목스는 오픈소스다 보니까 좋게 생각을 하면은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해서 빨리 구축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나쁘게 얘기하면은 아무도 쉽게 만드는 솔루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희가 비즈니스를 해본 결과. 왜냐하면은 이 오픈소스라는 거는 저도 사실은 이걸 하면서 처음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이걸 쓴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걸 다루고 구축하고 트러블 슈팅도 하고 이슈가 생겼을 때 뭐 포럼이라든가 난리지 검색을 해서 내가 스스로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으면 쓰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쓰기가 쉽지 않고요. 이제 파트너사인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얘를 가져다 팔려고 보니까 제품은 좋은데 이게 돈이 안 돼요. 보통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이거 오픈소스니까 공짜니까 내가 그냥 쓰면 되지. 내가 이 돈을 왜 내야 돼? 기술 준비만 얼마 정도 내면 쓸 수 있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파트너링이 안 돼요. 또 다른 의미에서
VMware 같은 이제 글로벌 솔루션들은 가격 정책과 라이센스 정책을 바꿔서 벤더 중심의 이제 생태계가 됐다면은 여기는 영업보라든가 기술 지원 이슈, 제 책임 소재의 이슈 때문에 이거 사실 돈 벌기도 쉽지 않고 약간 어려운 솔루션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저희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다 보니 이거는 좀 맞지 않는, 비즈니스적으로 한국 현실에도 맞지 않고 뭐 생태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보통 예고된 새드 엔딩에서 새로운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버토를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버토는 몇 가지 이유들이 좀 있는데,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한국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좀 부족한 UI라든가 보안 기능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함을 느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를 하면 이제 돈이 돼야 되고, 이 돈을 통해서 엔진을 육성해서 고객한테 잘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좀 프록스목스 자체만으로 하기에는 비즈니스가 성립하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버톤이라고 하는 상용 솔루션을 저희가 추가로 개발을 했고,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비즈니스를 한 결과 현재 기준으로 스코어는 38개 고객사에 저희가 납품을 해서 구축을 했고요. 현재 파트너사는 저희랑 계약된 파트너사는 41개입니다. VMware보다 많습니다. 공식적인 파트너사. 현재 기준으로 치면.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현실에 맞는 보안 기능과 UI 기능을 업데이트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이 38개 고객사 중에는요, 뭐 롯데카드도 있고, 뭐 MPC도 있고, 울산시청도 있고, 세종텔레콤, 뭐 코렌텍, 기타 등등의 이제 한국부동산원, 녹색기술연구소 뭐 이렇게 쭉 고객사들이 있는데 정말 다양합니다. 공공도 있고요, 민간도 있고, 뭐 육군이나 해군 같은 군도 있고요. 또 규모가 큰 대기업들이 시범 도입해서 운영하시는 데도 있고, VMware 대체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중소규모 기업들이 VMware를 쓰고 있다가 통째로 걷어내고 저희 거를 납품을 한 사례도 있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고객군도 있고, 뭐 울산이라든가 진주나 지방권에 있는 고객사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고객사들이 실제로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프록스목스라는 하이퍼바이저를 기반으로 저희가 버튼을 출시를 했고, 이를 기반으로 납품을 한 국내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경험치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도 아니고 사실 올해 저희 목표입니다. 누적 고객수가 현재는 이제 38개인데 누적 고객수를 100개까지 늘리는 걸 올해 목표로 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도 주시고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셔야 되고, 파트너도 현재 41곳인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신청을 하셔서 100개까지 늘리는 거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도 뭐 질문이 나오실 것 같긴 한데 제일 많이 듣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경쟁사 비교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조달 등록 언제예요? 라는 걸 문의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드디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를 걸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GS 인증을 받고 국정화 보안기능 인증서를 받으면 목표는 상반기인데 이제 심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쨌든 올해 내로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조달 등록을 해서 공공시장을 좀 더 확산을 시킬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추가로 뭐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프록스목스를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생태계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기여를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 안착화시키고 고객사 저변을 좀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향후에는 좀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고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에도 저희가 어떤 식으로 돈을 내든 개발에 참여해서 어떤 식으로 좀 기여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너무 무서울 정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독립적이던 아니면은 어떤의 가상 환경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던 AI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시작을 했고 추가되는 기능으로 이제 AI 기능들을 추가를 할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저희의 미래고요. 시간이 제가 말을 금방 했네. 금방 끝났네. 아, 네. 그래서 시간이 좀 빨리 끝났는데 어쨌든 향후에 이제 발표 시간이라든가 행사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속편이 기대는 천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뭐죠? 네. 왕가 사는 남자가 1,400만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영화로 치면은 한 개봉한 지 한 2주차에서 3주차 넘어가는 로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되면 첫 주에 본 사람들의 이제 반응으로 체크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지부라든가 뭐죠? 무대 인사라든가 뭐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주차가 넘어가면은 2주차가 됐을 때 이거는 이제 고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이건 천만각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1주차에 이제 개봉을 해서 38개 고객사와 41개 파트너사와 협력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오늘 지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서 올 한 해 조달 등록도 하고 파트너 수도 늘리고 고객 수를 늘려서 이게 1,000만 가게 될지 아니면은 간신히 손익분기점을 넘길지 흐지부지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제 주관적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제 경험 기존에 이제 영업이나 마케팅을 했던 경험치상 이렇게 많은 관심을 알아서 먼저 보내주신 경우는 사실 처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오늘 오신 분들이 오늘 관심을 가져주셨던 만큼 많은 도움과 지원과 관심을 추가로 보내주시면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존하는 가상화 생태계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